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신진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이준석 후보 처음으로 대선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 또 제주 4.3 폄훼를 단호히 대처하겠다. 이렇게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듣기 힘들었던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일주일 뒤 전당대회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이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선 주자 여론조사 거기서도 이름을 올렸어요. 이게 뭐 주관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그렇습니다. 뭐 객관식이었다면은 뭐 올릴 수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준석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의외로 많아도 그것이 네 번째로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이거는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예. 여야 당권 대권 할 것 없이 전부 다 한번 판을 확 뒤집어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력한 민심의 열망이 저는 주관식으로 표출이 됐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에게는 이준석 돌풍이지만 정치권 전체로 보면 지금 이준석 태풍이라도 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방위에 걸쳐서 다방면에 걸쳐서 이준석의 바람이 아주 세게 거세게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보면요, 일단 뭐 이준석 후보가 이거 주관식이다 보니까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로 4위를 기록했고요.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24%, 21%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5% 이하 후보들도 많고요. 지금 1%가 마지막 정세훈 홍준표는 그 이후로 1% 나오지 않은 후보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3% 정도면 상당히 높은 지지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사실은 근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만으로 36인가요? 37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관식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근데 간혹 보면 말이죠. 여론조사에 아직도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김부겸 국무총리가 현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 기간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냐 기술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지율이 24% 안팎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출연해서 말씀하신 게 30% 이상은 나와야지 이게 좀 확고하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35%를 넘어서야 그때부터는 이제 명실상부의 대세론이라든지 양강 구도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외형적으로 양강 구도지만 굳어진 건 아닙니다. 두 후보가 눈에 띄는 건데요. 근데 여론조사마다 사실 두 후보가 엎치락뒤질 않은 겁니다. 6월 4일자 발표로 보면 이게 RN 서치는 조사를 보면은 양자 대결 구도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거의 뭐 10%포인트 같은 경우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43.8%로 이재명이 34.1%가 나왔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 같은 거 보니까 똑같은 6월 4일자 갤럽 조사를 보면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재명 지사가 24%, 윤석열이 21%. 그렇습니다. 3% 가까이 높고 그다음에 6월 3일자 보도로 보면 4개 언론기관이 조사했던 건데요. 거기서도 이재명 지사가 한 8%포인트 같은 게 높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이제 여러 군데에서 좀 우위를 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사에서는 또 사정시도 윤석열이 높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바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입니다. 제가 그런 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여론조사가 상당히 좀 복잡한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재 구도는 3강 1중 3약 구도로 보시면 됩니다. 3강 1중이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3강 첫째는 이재명, 윤석열. 또 한 사람은요 무당층입니다. 무당층. 6월 3일자에 지금 4개 기관 여론조사 이재명 28%가 나왔는데요. 모르겠다, 지지자 후보가 없다라는 무당층이 28%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이건 저는 이제 그 대부분 중도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주시하고 있는 거죠.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아직 결정 안 해요. 그래서 이 3강이고 1중은 이제 이낙연 지도가 10% 안팎으로 항상 3위를 그러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삼약은 정세균, 홍준표, 안철수 세 후보가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3강 1중 3약 구도고 언제쯤 큰 윤곽이 드러나겠습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그 6월 11일 날 당 대표 예. 선거가 국민의힘 또 끝나고 윤석열이 전면에 등장하면 예. 저는 이제 6월 중하순 그쯤 되면 이제 상당히 좀 좁혀질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그렇군요. 만약에 예. 6월 말까지 지금 여론조사 나온다면 그때쯤 거의 이제 지금처럼 명실상부 2강이다, 3강이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중도의 이 28%, 30% 가까운 강력한 중도는 상당히 지금 후보를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막판에 어디로 쏠리냐에 따라서 경선뿐만 아니라 대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후보,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가 최근 이제 여론조사에서 각종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발언이 상당히 거침없습니다. 예. 거침없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발언을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저를 영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탄생에 일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서 국정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존 F 케네디 공항을 보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붙여서 한번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2명의 전직 대통령은 어떠십니까? 고령인데 장기간 구급되어 있습니다. 사면 애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바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출신 대통령 2분이 기약 없이 감옥에 있고 또 온갖 곳에서 영남 배제론으로 15년째 당대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정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우리 당에 불러온 활기, 전당대회 흥행 참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당 수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나경원 후보님 참 열정 대단합니다. 선거 한 번 치르기도 힘드는데 3번씩 치르는 그 열정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본인 재판 잘 해결하는 겁니다. 새 후보가 네.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대구에서 네. 이렇게 연설을 한 건데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예상했던 네. 내용이라고 하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대구에서 당심을 얻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도 이번에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대구 경북에 내려가서 네. 표를 얻기 위해서 과연 박근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 건지 대단히 궁금했는데 아, 용감하게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맙지만 탄핵을 했던 것은 정당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표를 얻는다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박근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건데 당심이 70%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상당히 용감하고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이준석의 발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예. 분명히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 그 어떤 대통령은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든 그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든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하는 거 분명히 얘기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공감을 하고요. 예.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나 조영 의원에 대구 경북이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은 이제 마케팅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박정희 공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사견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이제 역대 대통령 마케팅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박정희 마케팅이든 김대중 마케팅, 노무현 마케팅이든 간에 어떤 대통령의 어떤 그 인지도, 네. 향수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지지도를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역대 대통령의 장점은 장점대로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이준석 후보가 오늘 제주를 찾았는데 네. 이 4.3 폄훼 같은 역사 왜곡 발언도 예.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점도 역시 개인적으로는 참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5.18이라든지 4.3이라든지 어느 정도
역사적 정당성이 평가가 끝난 데다가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네. 어느 정도 이제 완료된 상태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그게 이제 정당에 나아갈 길인 거죠. 근데 네. 사셈 비판할 경우 자칫하면 이제 극우 보수 수구 정당이나 수구 정치인들이 과거에 사상 비교를 했는데 네. 그래서 양극단 특히 이제 보수와 극우와 결별하겠다라는 의지 그런 중도 행보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준석 후보가 일주일 뒤에 예. 국민의힘 경선 결과 발표 때 예.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 끝까지 추세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제 공식 등판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죠. 그런데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의 정용상 상임대표가 이준석 후보를 또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개혁성이 강한 청년 당대표가 탄생하는 것이 윤 총장에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총장의 경우는 뭐 약자 보호라든지 특히 청년 문제에 관심이 크고 더더군다나 그 총론적으로 불공정과 이 불평등을 개선해가지고 이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의로운 사고나 실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청년 당대표가 된다면은 뭐 정당 개혁이라든지 국가 대개혁을 위한 어떤 그 전선 구축의 협력자로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자,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더 쉽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치 공학적으로 본다면 들어야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안철수라는 외부 인사에 대해 상당히 좀 비판적인 데다가 자강론을 지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이지만 이준석 바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판 한번 바꿔보자라는 변화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도 바꿔보자는 변화의 바람 면에서는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같이 함께 정치를 바꿔보자는 면에서는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떤 그 역할 분담, 당과 대권에서 역할 분담, 변화의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틀에서는 오히려 저는 나쁘지 않다.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뭐 일부 여론조사기는 합니다만 중도층, 무당파층에서 약간 이탈하는 조짐도 있더라고요. 지지율에서 보니까. 예. 그건 뭐 불가피합니다. 어느 이제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는 그야말로 견고한 지지층은 아니기 때문에 느슨하게 지지했던 층들이 뭐 이탈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벌써 6개월이 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새로운 바람을 원하는 중도를 지지하는 사람은 또 그대로 갈 거고 그렇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에서 힘에서 불고 있는 이런 돌풍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도 좀 부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서른 의원이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이건 우리 한국 사회의 좋은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0대, 35세 젊은 청년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몸껏 떨어졌죠. 그런 사람을 야당의 대표로 하겠다라는 세력이 있다는 것. 이건 좋은 현상으로 봐야지. 우리 여당에도 저런 현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른 의원이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에도 저런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원래 새로운 개혁적 바람은 이제 진보 정당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죠. 보수 정당의 새로운 바람을 부는 건 거의 뭐 과거 전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대로 새로운 바람이 보수 정당에서 불어 닥치기 때문에 지금 여당 의원들에서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소름이 돋는다라고 할 정도로 돌풍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지금 국민을 넘어서서 민주당에도 상당히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아마 그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말하자면 민주당 내에 있는 오래된 예를 들면 구태의근한 정치인이라든지 그런 올드한 이미지를 주는 정치인들은 상당히 아마 위기감을 느낄 거라고 긴장할 봅니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긴장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개혁의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사실 먼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더민초 의원들이었는데요. 민주당에서 약 80여 명의 초선 의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60여 명이죠. 68명이 어제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철민 의원의 인터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쓴소리가 꼭 거칠게 나오지 않았다고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더 정말로 진지하고 유의미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이제 조국 장관 이야기를 계속 더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얘기하면 만사이고 아니면 꼭 아닌 것처럼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는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하고 더 다른 실천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언론들이 저 68명의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어떤 말을 할지가 관심이었거든요. 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그 모임 자체가 좀 싱거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좀 네. 80여 명 초선 중에 68명이 갔는데 그중에 10여 명이 초선 의원들이 발언을 했는데요. 제가 발언을 쭉 보니까 뭐 대부분 뭐 백신 뭐 연유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어떻게 보면 지역 공약까지 좀 어떻게 보면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지금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에 대해서라든지 검찰 개혁 문제라든지 앞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런 국민들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얘기 이런 부분들을 초선들이 대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더라면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또 수용하고 또 함께 논의하고 때로는 또 갑론을박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어땠을까? 그럼 대통령이 약간 좀 곤혹스럽더라도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또 빛이 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뭐 무난하게 끝나버린 그리고 초선들의 어떤 패기만만함, 신선함 이런 거를 좀 제대로 보이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좀 많이 아쉬움은 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는 회동이었다라는 네, 평가하셨고요.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잖아요. 네. 사과한 뒤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친문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민주당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 좀 가속도를 붙이겠죠? 세질 거라고 봅니다. 점점 뭐 윤석열 파일이 있다라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예요. 근데 저는 참 저런 부분에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있는 건 있는 거고 윤석열은 또 윤석열 전 총장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별대로. 근데 저게 마치 이제 양비론 전략이라든지 혹은 뭐 정치 공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의 실수라든지 과오가 있다면 그분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가 있다면 문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건데 어느 한쪽의 어떤 과오를 감추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후보를 미는 공격하는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그런 이미지를 준다면 참 여론이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권에 도전하고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모든 검증에는 이제 임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럼 모든 걸 봤을 때 뭐 장모 문제든 본인 뭐 아내 부인 문제든 간에 윤석열이 이제 새로 대권 주자로 뜨는 순간 밖으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는 순간 모든 비판은 감수를 하는 거고 저도 냉철하게 판단을 했고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잣대는 되는 거고 또 조국 장관에 대한 잣대는 별도로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같이 섞어서 말이죠. 정치 공학적으로 이렇게 양비론이라든지 뭐 물귀신 작전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결론은 윤석열 전 총장이 밖으로 대권 주자를 공개 선언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여야 불문하고 날카로운 아주 가혹한 검증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언론의 검증도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